자,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유형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 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 얘네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여기서 파이썬을 공부하러 이제 온단 말이죠. 자, 올 때 첫 번째 유형은 걸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유형은 자가용, 차가 있으면 자가용 타고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유형은 버스 타고 올 수도 있고요. 네 번째 유형은 전철 타고 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도착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결국에는 어떻게 어떤 유형으로 올지는 몰라도 도착은 다 동일하게 도착해서 이제 파이썬을 공부하는 그런 내용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함수 4개를 가지고요.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한번 얘네들의 함수들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 함수를 자, 5.py로 저희가 파일을 만들어 주고 자, 이 5.py에서 그대로 얘를 출력을 한번 해보고 이 함수를 한번 구현해 볼 거예요. 우리가 직접 라이브러리 함수들, 다시 얘기해서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함수들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복잡한 거 빼고 간단한 것들은 저희가 만들어 보면서 걔네들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문법상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의 이제 함수 중에서 이제 값을 더해주는 함수, 썸이라는 함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값을 더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여기에 값을 더해주는 함수는 호출할 때 인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인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출할 때 인수를 넣어줘야 돼요. 자, 인수 있음. 자, 그 다음에 리턴 값 있어요. 자, 요 썸이라는 함수의 이름은 썸이에요. 자, 요거는 기능이 될 거고요. 자, 함수명은 썸. 자, 요 함수의 기능은 값을 더해주는 함수다. 그럼 인수가 있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변수로 받아준다는 얘기겠죠? 매개 변수로. 자, 그럼 요거 한번 저희가 한번 직접 구현해 볼게요. 자, 프린트. 자, 여기서 썸이라는 함수를 그대로 일단 리턴 값이 있다는 얘기는 변수로 받을 수도 있고 직접 함수에다가 넣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형식 자체 처음에는 변수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변수. 여기다가 자, 합이라고 하는 변수에 썸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서 넘겨줄 때는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터러블 이렇게 돼 있죠. 이터러블. 자, 그리고 여기서 넘겨줄 때 자, 묶어서 넘겨야 돼요. 묶어서 넘긴다는 거는 이터러블이 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렇게 딱 했을 때 얘가 지금 이터러블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이터러블. 그러니까 묶어서 던져야 돼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자, 이 썸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썸이에요. 자,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리스트를 이렇게 해서 던졌더니 얘가 어떤 변수로 받았어요. 뭐 예를 들어 x라는 변수에서 받았다고 쳐보자고요. 내부적으로 이거를 다 어떻게 해요? 돌려서 어떤 변수에 넣어놨어요. 그걸 y라는 변수에 넣어놨다고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 y가 지금 이 5개의 값을 그대로 저장한 값이고 얘를 그대로 y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이 함수 호출이 끝나면 이 5개의 값이 더해진 걸로 바뀌죠. 그러면 그 변수의 값을 어떻게 해요? 합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그대로 합이라는 애를 넣어주면
관련된 총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얘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인수가 있고 인수가 있다는 얘기는 매개 변수로 받아주는 거니까 매개 변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리턴 값 있는 거예요. 자, 변수로 받아줄 수 있고 함수에다가 넣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썸이라는 애를 그대로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1, 2, 3, 4, 5. 그러면 얘가 15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거죠. 15. 얘도 15.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자, 여기다가 sum이라는 함수에다가 넣는데 얘를 묶어서 넣는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돌리면 되겠네요. I in range 1부터 10까지. 그럼 출력의 결과는 55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um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한번 구현해 보면 어떨까요? 구현해 보면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제시해 드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대로 구현을 해 보시는데, 자,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처음에 이 sum은 함수의 이름은, 자, 제가 여기다가 그대로 써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함수명은요 mySum이에요. 자, 여기는 밑에는 자, sum 함수 구현하기. 자, 함수명은 mySum. 이렇게 하고요. 이름이 같아지면 안 되니까 없는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앞에다 my를 붙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인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인수는 말 그대로 자, 저쪽에서 묶어서 던지면 그냥 변수 하나로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개 변수는 있습니다. 네. 자, 이 매개 변수는 우리가 자, 첫 번째 이 그 인수를 저장할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명은 여기에 그대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X로 할게요. X. 네. X? 네. A로 할게요. A. 자, 그 다음에 저쪽에서 돌려주는 값이 있다고 했으니까 리턴 값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있죠? 네, 리턴 값도 있어요. 자, 이 리턴 값 아까 우리가 연습할 땐 Y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리턴 값은 뭐 어떤 걸 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합을 리턴하는 거니까 저쪽에서 던지는 값은 합이라고 하는 변수로 저장해 갖고 던진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함수의 기능은 아까 저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전체 들어온 애를 돌려서 전체 숫자를 더한 다음에 값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기능은 매개 변수로 들어온 숫자를 모두 더해서 호출한 쪽으로 리턴합니다. 자, 이 함수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구현해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sum이라는 함수 구현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df 주시고 이름은 mySum이라고 했으니까 mySum 그대로 주시고 매개 변수 그쪽에서 뭔가를 던져주니까 A라고 받아서 여기다가는 지금 기능 구현은 아직은 안 돼 있으니까 패스라고 던져주고 이 함수 호출할 때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리턴 값이 있기 때문에 함수에다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mySum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에 지금 여기에 뭔가의 값을 아까처럼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5가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해가지고 출력이 되느냐?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return A 사실 이렇게 쓰면은 15가 나오는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잠깐만요. 이게 return A 하면 되는구나. 여기다가 이제 return 한 다음에 sum A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우리가 기능을 여기 있는 애는 주석 처리하고 자,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쓰면 안에다가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실제 함수들은 사실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걸 sum이라는 함수를 구현하는 거니까 이 sum에 관련된 애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넘겨주지 않고 그냥 이쪽에서 이 sum이라고 하는 애를 구현해 보는 거니까 요거를 지우고 과연 어떤 코드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거죠. 자, 전체적인 내용은 요거고 여기에 어떻게 15가 출력이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에 요 패스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구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여기 있는 코드를 구현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있는 코드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패스라는 애를 지우고 이제 여기다가 독스트링 하나 써주겠습니다. 숫자의 총 합계를 구하는 함수 이렇게 간단히 써주고 자 처음에 얘가 넘어오는 값이 어떤 타입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A를 그대로 호출해서 확인해 보면 얘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은 이제 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리턴 한 다음에 여기다가 임시로 값을 자 1을 리턴 하겠습니다. 임시로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호출한 이후에 1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리스트다. 리스트로 던졌기 때문에 리스트로 받아주는 거고요. 이 A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리스트라는 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터러블, 반복 가능한 어떤 자료형이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그대로 반복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합이라는 변수. 자, 이 합이라는 변수에 0을 일단 집어넣을 거예요. 자, 초기값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해서 자, I in A 해갖고 돌립니다. 자, 돌려가지고 저 I의 계속 값이 하나씩 저장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리스트 A의 원소를 하나씩 끄집어내서 하나씩 I 변수에 저장하죠. 자, 요게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와서 얘가 그대로 하나씩 합에다가 누적시키는 거예요. 자, 플러스는 I 이렇게. 그러면 얘는 자기가 받은 값 I를 I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럼 결론은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합변수의 값이 전체가 총 합계가 들어가는 거죠. 누적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얘는 합변수에 자, 누적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최종적으로 포문이 끝나면 이 A 원소 A에 저장된 이 원소를 다 돌았다는 거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쪽에서 빠져나올 때는 리턴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합을 던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총 합계를 호출한 쪽으로 리턴한다, 되돌려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15가 출력이 돼요. 자, 리스트 컴프리hension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가 my 자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리스트 컴프리hension I for 자 in range 자 1부터 11까지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10
10까지 던지니까 55가 출력이 되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코드를 구현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뭐 sum이라는 함수를 여기다가 써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하면 더 좋죠. sum이라는 함수를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직접 구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변수에다가 넣고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 코드를 그대로 변수에다가 받아가지고 출력을 해보면 이게 15가 출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출력이 15, 15, 55 이렇게 3개가 출력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확인해보면 15, 15, 55. 굳이 이거는 뭐 저희가 디버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걸고요. 그대로 F5번 눌러서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실행을 점프해서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그냥 썸이라고 했네. 예. 제가 마이썸. 예. 저희가 이제 해야 되니까 마이썸으로 해야 돼요. 15, 15, 55 똑같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그대로 이제 실행을 시켜서 이 함수 쪽으로 점프한 다음에 자, 합에다가 0 저장했고요. 자, A가 지금 1이 있으니까 1을 I에 저장해요. 그러면 합이 0이고 1이 I니까 I에 1이 들어갔으니까 0 플러스 1은 1이죠. 자, 다시 2를 I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합은 1이고 I는 2니까 합에 3이 저장되고요. 자, 이번엔 3을 던졌어요. 3 더하기 3은 6이죠. 그러니까 합에 6이 저장될 거고. 자, 4를 I에 던졌습니다. 자, 합은 6이고 I는 4니까 10이 되겠죠. 자, 마지막 5를 그대로 I에 던지고 합이 10이고 I가 5니까 15가 되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이제 값이 없으니까 내려옵니다. 빠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리턴 합 15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 15를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5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도 다 같은 거니까 전체 코드는 그냥 다 실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함수 하나를 저희가 한번 구현해 봤어요.